여기 우리 구독자하고 여기 앞으로 구독되실 분들한테 제가 손 한번 흔들어줘. 저렇게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줘. 그렇지. 인사 한번 하고 인사 고개. 그렇지. 안녕하세요. 야,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녁에 지금 한 밤 10시 정도 됐고요. 2021년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밤 10시.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 재산 조사하고 재산 조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김 팀장 채권 주심 상담소는 일상에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 방송에는 3무와 3류가 있죠. 거짓, 대본, 편집. 3류는 법과 원칙 그리고 계약. 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편집은 그냥 풀과 가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웬만하면 편집 없이 촬영하도록 노력합니다. 그거는 제 스타일이니까요. 우리 구독자님이나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중간중간에 좀 제가 실수하는 부분이나 좀 이런 게 좀 있더라도 간혹 있을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일단 채무자 재산 조사, 재산 조회 그거 들어가기 전에 요즘 저도 이제 이틀 전인가 박수홍 씨 그 사건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애기도 있고 막 이렇게 촬영하기 힘든 가운데서 영상을 좀 남겼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또 제가 아는 또 정보가 틀리는데 지금 박수홍 씨도 뭐 형사 고소를 했다 그러고 중간에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중간 역할을 지금 하는 입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형이란 분은 뭐 박수홍 씨 여자친구 뭐 이렇게 나이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관련돼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김 팀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직 채권 주심을 한 지 한 20년 됐고, 제 입장에서는 형사고소 지금 한번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합의를 한번 해주면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형사고소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뭐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는 저는 박수홍 씨가 끝까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형사와 별개로 민사채권은 형사와 별개입니다. 그래서 형사채권은 형사대로 끝까지 갔으면 좋겠고, 중간에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든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시시비비는 가려야 되니까.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네티즌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권을 다시 민사소송으로 행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금액이 이제 이렇게 확인되고, 형사 고소하는 중에서도 합의사항에서 이제 고소항에서 합의할 수도 있어요. 합의할 수도 있고 또 배상 명령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민사와 형사는 틀리다는 거, 그리고 형사 고소를 한 상황에서 중간에 합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 박수홍 씨가 워낙 또 착하니까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본질을 흩뜨리는 말들, 예를 들어서 뭐 박수홍 씨 전 여자친구가 20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나 네티즌 분들 흔들리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박수홍 씨는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래에 이제 이런저런 거 봤을 때 좀 선하신 분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어떤 정보가 제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 김 팀장이 좀 밝힙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형이 이제 재산이 나오면은 재산적인 상황이나 현재 집행권은 없기 때문에 판결문이 없잖아요. 민사채권. 민사 판결이 없기 때문에 가압류나 가처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형에 대한 재산이나 그리고 있던 법인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걸 가압류 형식으로 잡아놓고 나중에 판결 받아서 압류 및 주심 명령 돌릴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재산 처분할 수 있으니까. 처분을 못하게 하는 게 가압류나 가처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하면은 형사고소 지금 진행한 거는 그대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중간에 합의해 주지 말고, 그리고 민사채권을 위해서, 민사적인 것을 위해서 이제 돈을 받는 그걸 위해서 형의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존 조치, 가압류나 가처분을 보존 조치를 하거든요. 판결문이 있으면 압류로 들어가면 되는데 공탁금 내고 법원에 보통 20% 정도 나옵니다. 접근 금액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일단은 우리 먼저 드립니다. 너무 좀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봐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은 김 팀장이 저기 채무자 재산 조사, 재산 조회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재산 뭐 조사나 여러 가지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김 팀장 채권 주식 상담소 우리 구독자분이나 그 외에 제 블로그를 보고 또 연락 주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개인채권과 법인채권을 나눠줍니다. 개인채권, 일반 개인채권은 우리가 뭐 돈을 빌려주고 이런 채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판결문이나 공정정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인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정정서가 없어도 거래 사실만으로도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판결이나 공정정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요즘에 개인 신용정보법이 강화돼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죠. 한 개인의 신용 상태나 신용 등급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민감한데 신용정보회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나 재산조회 비용을 선불로 내야 됩니다. 그거는 보통 한 33만 원 뭐 이렇게 내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불을 내면은 일단 개인 채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은 우리가 일반적인 개인 있잖아요. 생년월일 나오는 일반 개인. 예. 그 개인과 법인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개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불내면 조사해보서라는 게 나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대충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은 채무자의 이름이나 그리고 생년월일, 주소지 그런 기초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신용 등급이나 요즘에 신용 점수제로 바뀌었습니다. 예, 점수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맞춰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신용 정보 등급제, 얼마 전에 있었던 등급제로 보면 1등급에 10등급으로 나눠지고 점수대도 이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거기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고요. 1등급이 제일 우량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등급이 제일 낮은 점수입니다. 1등급이 최고 좋은 신용을 보유하고 있죠. 오랜 동안 신용거래 보유하고 있고 우량한 신용거래고, 이렇게 10등급은 연체가 심각하고 부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등급을 말이고, 그렇게 1등급에서 10등급에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개인 채권의 일반 개인의 주거래 은행 나옵니다. 그리고 금융권 카드 발급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뭐 무슨 카드를 사용하는지, 어느 카드를 사용하는지 발급 일자까지 다 나오고, 그리고 당좌 개설 정보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부동산 보통 부동산 소유는 보통 나이스 부동산이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소지 현황, 현재 초본상 주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없는 것 같으면 사업장 주소지도 나올 수 있고요. 개인도 개인 사업자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종합 의견을 이제 제출해서 뭐 금융거래 정보가 신용불량 등재 채무 불이행 정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연체한 것은 언제 어디에 연체가 돼 있고, 그리고 공공기록 정보, 세금, 뭐 지방세, 국세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연체 정보는 이제 뭐 대출 원금 이자 뭐 이렇게 몇 개월 정도 연체되어 있는지, 예, 그런 형식으로 또 나오고, 그리고 신용불량 등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법원에 그런 부분도 나오고, 공공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 뭐 세금 나오고, 신용개설정보, 카드, 어느 카드하고 나오고, 그리고 주거래 추정정보라고 있는데 1순위부터 이제 2순위, 3순위, 1순위가 제일 거래 많이 할 것 같은 은행, 예를 들어서 뭐 제1금융권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 될 수 있고, 2순위는 뭐 하나은행이 될 수 있고, 3순위는 농협이 될 수 있고, 또 단위조합, 요즘에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단위조합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금융하고 단위조합은 틀린 게, 일금융은 만약에 기업은행 하나만 잡으면 전체가 다 잡히고, 단위조합은 그 주소지의 은행을 잡아야 됩니다. 농협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일금융 농협이 있고 단위조합이 농협이 있습니다. 같은 농협이 아닙니다. 단위조합 농협에 거래하는데 농협을 잡아버리면 단위조합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이 일금융 농협인지 단위조합 농협인지 파악해야 돼요. 단위조합 농협을 파악하면은 단위조합 주소지로 압류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일금융에 하나면 전체 농협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용 등급이나 신용 평점. 신용 평점은 1000점 기준으로 합니다. 1000점. 예, 1000점 기준으로 한다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리고 신용 평점은 1000점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개인 채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신용불량자인지 신용불량자가 아닌지, 예,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채무불이행자가 옛날 과거에는 채무불이행자를 신용불량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신용불량자가 어감이 세니까 채무불이행자로 바꾸었고요. 그러면은 연체가 어디에 떠냐 하면은 그 신용정보회사에 이제 선불조사비를 내면은 뭐 법원, 그리고 은행, 뭐 저축은행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그리고 면책 개인회생, 예를 들어서 파산 면책자인데 회생이나 이런 정보도 뜹니다. 신용정보원에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카드, 뭐 체크카드까지 요즘 나옵니다. 체크카드,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보면은 뭐 우리은행, 국민카드, 현대캐피탈, 농협중앙회, 뭐 우체국, 국세청, 하나카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라 그러고, 저축은행, 뭐 기업은행, 뭐 파이낸셜, 예, 신용정보에서, 그리고 연소득금액까지 요즘 나옵니다. 일반 개인 채권, 예,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채무자 법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이 법인의 이름, 상호가 나오고 대표자 나오고, 예, 그렇게 나오겠죠. 나오고 그리고 현금 나오고, 물론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은 당자은행, 당자거래내하고 다 나옵니다. 그리고 주거래내역, 주거래은행까지 다 나옵니다. 뭐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그리고 이제 카드 발급 현황까지 나오고, 또 카드 발급 현황은 개인도 나옵니다. 개인도 나오고, 그리고 대표자 주소지하고, 그리고 등기부상 나오는 거하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법인 등급,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 예, 그런 등급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재무기준표가 기업 등급이 나옵니다. 뭐 A등급, B등급, C등급 나오고, 그리고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대표자명, 설립일자, 종업원수, 당자은행, 그리고 기업 인정 현황, 재산권 현황, 휴폐업 정보, 신용불량 상태, 그리고 주요 주주 정보가 나와요. 대표는 몇 프로, 또 누구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주주 정보 나오고, 그리고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연도별로 나옵니다. 네, 나오고, 그리고 관계회사들 나오는데, 주요 구매처, 우리 채무자가 주로 어디서 구매하는지 구매처도 나오고, 그리고 판매처, 우리 채무자가 어디에 판매를 하는지, 만약에 우리 채무자가 어디 판매하는지만 나오면은 그 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잡아서 가압류로 들어가든 압류로 들어가든 제3채무자로 잡을 수가 있죠. 채무자가 판매하는 판매처를, 그죠? 그러면은 제3채무자를 잡아서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압류 잡아서 그 다음에 추심, 그죠? 압류 및 전부를 하든, 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채무자의 판매처를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3채무자를 잡아서 그 제3채무자한테 우리가 돈을 받아올 수 있는 행위를, 추심 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나옵니다. 유동자산, 자산총계, 유동부채, 부채총계, 자본금, 자본금 총계. 실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법인 같은 경우에는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도 굉장히 넓고요. 특히 경험과 연륜이 있는 신용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법적인 테두리에서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가장자리에서 합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출신 담당자가 경험과 연륜이 있으면은 어떤 데이터를 보는 시각도 틀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를 연결고리를 시켜서 데이터화 만드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업이익, 그리고 경상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 현금 흐름 등급, 그리고 요약 재무별 총자산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수익성, 영업이익률, ROE, ROIC. ROE랑 ROIC는 자본 투입 대비 그 회전율인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ROE, ROIC는. 그리고 부채 비율, 이자 보상 배수, 차입금 의존도, 매출금 채권 해주율, 재고 청자 자본 회전율, 예, 이렇게 나오고, 법인 또 채무 불이행 정보 나옵니다. 일반 대출금 연체 금액도 나오고, 그리고 등록 일자, 등록 기간명, 신용카드 연체, 이것도 등록 일자, 등록 금액, 어느 은행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공공정보, 법인 회생 절차나 국세 체납이나 국세청 등록 기관명이 은행인지 국세청인지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자, 일단 제가 김 팀장이 오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약할 수 있는 채권은 개인과 법인으로 나눠진다 그랬고, 개인 같은 경우는 판결문 또는 공정정서를 줄여서 공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나오고, 일반 개인사업자나 법인 기업 채권은 판결문이나 공정정서가 없어도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 신용정보회사에서 가장 유리한 게 뭐냐면은 개인의 신용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 합법적으로.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인이 신용 불량자인지 아닌지, 어느 은행 거래를 했던지, 그리고 단위조합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이스 부동산 조회도 나오고, 예,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5영업일 정도 있으면은 이 모든 자료들을 거의 90% 이상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발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 또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게 제가 지금 말을 다 못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라는 것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적으로 서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저같이 추심 당담자가 방문을 해서 방문 추심에서 얻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방문 추심을 하면은 채무자 여러 가지 상태를 볼 수도 있고, 직접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안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교집합해서 그 가운데 가장 그 선순위를 매겨 중요한 것들을 이제 뭐 재무사를 통해서 법 진행을 한다든지, 채무자가 가장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 법 조치를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채무자 조사나 재산 조회에 궁금했던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예, 오늘은 제가 밤에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예, 이렇게 촬영합니다. 보통 새벽에 촬영하는데, 그리고 김 팀장한테 연락 주실 때 편안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1억 이하의 채권은, 개인 채권은 잘 안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독자에 한해서는 제가 모든 금액의 상을 상담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 구독자들은 제가 댓글에 달린 거 보면 아시겠지만 채무자 조사비 선불을 상황에 따라 받지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는 제 말하는 거는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김팀장 채권 추심 상담소 구독자님들은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여기 어떤 광고든지 어떤 거든지 궁금한 거는 이쪽 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김팀장한테 연락 주시고, 그리고 좀 구독, 좋아요 도움 되시는 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대본 없이 하다 보니까 두서가 없습니다.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김 팀장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구독되시는 구독자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팀장 물러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네,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